자, 임대주택 정책도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임대료 규제는 계산 문제도 낼 수도 있고 이론도 낼 수도 있고, 올해도 정답 지문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임대료 규제입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임대주택 정책은 매년 또 출제인데 작년에는 2문제에 걸쳐서 나왔어요. 올해 또 출제를 한 문제 또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정답은 어디서? 임대료 규제에서 많이 물어요. 정답 지문.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잘 공부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 가격 통제가 있어요. 자,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이 가격 통제는 간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직접이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 가격에 인위적으로 통제, 규제를 가하는 것을 가격 통제인데, 이 가격 통제는 우리 최고 가격제, 이 최고 가격제와 이 최저 가격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가격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 최고 가격제를 중요시하고, 이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최저 임금 제도가 최저 가격제인데, 이거는 우리 출제를 하지 않아요. 최고 가격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 최고 가격제를 또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최고 가격제를 다른 말로 가격 상한제라고 돼. 말을 좀 바꾸면 또 안 들어봤다 하지 마시고 좀 유추를 좀. 가격 상한제라고 해요. 포인트가 상한이죠. 자, 그러면은 이 최고 가격제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지금 이제 배우시게 될 뭐죠?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정책의 첫 번째가 나오는 임대료 규제. 또 우리가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또 하나가 분양가 규제. 두 가지가 최고 가격제.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한제죠. 그래서 여기 상한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격 상한제잖아요. 임대료 상한제. 여기는 뭐죠? 분양가 상한제 얘기죠.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 개념이나 목적이 시험 지문에 떴다. 그럼 이것은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령이에요. 이 개념이나 목적이 시험 지문상에 나오면 이건 정답을 물으려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선 임대료 규제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특정 임대료 수준 이상 받는 것을 뭐한다? 법으로 금지시키니까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우리 금지시킨 제도를 뭐라고 하죠? 임대료 상한제. 목적이 개념이죠. 그 목적은 뭐 어떤 걸 목적으로 하죠? 당연히 저소득 임차인, 네,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죠.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우선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은 뭐가 됐죠? 고정. 단기에는 부동산의 공급은 고정이 돼 있고,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변하니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어요.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은 이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울기는 급해요. 급한 비탄력적. 여러분, 이동하기 어려우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너무 높으니까 이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는 어디서? 여기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규제 임대료죠. 그럼 얼마로 규제했다?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규제했다. 규제를 하면요, 요 규제 요 임대료 이상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법으로 금지시켜요. 법으로 금지시켜서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다? 최고 가격. 최고 가격인데, 그래서 균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최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고 가격이고, 또 임대료의 뭐다? 상한선이에요. 여기에 상한선. 요것보다 높게 못 받잖아요. 여기 상한선,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상한 가격이라고 해요. 또 시험 지문에 한, 또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하한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최고 가격이면서 무슨 가격? 상한 가격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최고라는 명칭, 그래서 붙은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근데 공급은 단계는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단계는 고정이 됐는데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돼? 요 임대료 차이 20만 원만큼 이득을 얻으니까 규제를 하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있는 사람은 이동을 못 하지만은 신규 임차인이 어떻게 돼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요는 요 상태, 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약간 증가해. 이 정도 수요는 증가했어요. 규제를 했더니. 그럼 수요량은 빨간 선과 만나는 점이, 규제 임대료 빨간 선이 만나는 점이 수요량인데, 그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상태를 초과 수요다. 자, 여러분 28회 시험의 정답이죠. 28회 시험의 정답 지문은 이걸 뭘로 물었냐 하면요, 공급으로 물었어요. 초과 수요인데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했다? 공급, 과잉 공급으로 출제.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을 곱하면 이 빗금친 흰 부분입니다. 이 흰 부분에 빗금친 부분이 규제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총수입이에요. 그럼 규제를 하면은 임대료를 뭐 받아요? 이 규제 임대료와 거래량을 곱하면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을 총수입이야. 그랬더니 그림 보세요. 흰 면적보다 빨간 면적이 작네요. 그래서 임대인의 총수입은 규제를 하면 뭐 한다? 감소해요. 그럼 임대인의 총수입이 감소하면 당연히 정부의 임대소득세도 뭐 한다? 감소합니다. 수입이 줄면 세금도 줄죠. 임대소득세도 감소해요. 자, 그럼 이 부분, 노란 부분인데, 자, 이 노란 부분, 이 부분은 규제를 하기 전에는 뭐다? 임대인의 소득이죠. 이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노란 부분은 못 받는 거예요. 규제를 했더니. 그래서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이 노란 부분, 이 임대인의 이 소득 일부인 이 노란 부분이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100%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100% 소득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율성에 상실이 없어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문을 우리는 시험에 출제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예, 임차인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지문은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럼 그 문제가 어디 지문에서 나오냐? 아까 여기서 나온 지문이지. 그래서 지문 딱 봤을 때, 그 지문을, 이 그림을 보고, OX를 많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단기는 뭐죠?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고, 소득은 100% 재분배되고, 그리고 자원, 사회 전체에 효율성 상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단기만 보고 정치권에서는 뭐 해? 정치권에서는 임대료를 가격을 직접 규제하자 막
어떻게 돼요? 꼭 하죠. 그런데 정부는 반대하죠. 왜냐? 부작용이 장기로 가면 많거든요. 단기만 보면 안 되잖아요. 정책은 뭘로 봐야 돼? 장단기를 봐야 되는데 장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효과보다 뭐가 더 크다? 부작용이 더 크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우리는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다. 임대료 상승률을 몇 프로? 몇 프로죠? 5% 이내요? 상승률을 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가지고 가격을 직접 규제를 못하니까 뭐를 가지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의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률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지문이 나오면 또 고민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또 고민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격을 직접 규제는 하지 않지만 뭐를 통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를 통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매년 몇 프로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지. 시험 문제는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중에 있다. 보면은 직접 분양가 상한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주택법에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죠. 맞는 지문이지. 27회, 29회도 출제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지문 보면서 OX를 잘 찾아야 돼요. 자, 우선은 임대료 규제 단기 받습니다. 이제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들어오죠. 또 신규 임차인도 있다 보니까 수요가 요것보다는 뭐다? 탄력적, 완만해 돼. 장기로 가면요, 수요가 완만해서 탄력적이 돼서 수요, 우리 공급이 여기 나오는 여기 균형인데 이 가격 차이만큼 임차인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 수요, 요 폭이요,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해.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장기로 가면은 임대인은 손해를 봐.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장기로 가면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해. 손해보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용을 또 투입을 해요. 그래서 기존 임대주택을 뭘로? 나 이제 임대주택 안 한다. 뭘로? 자가주택으로 개조를 해버려. 임대주택을. 어떻게 비용 투입해서 더 좋은 주택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개조를 해서 뭔다? 매각을 해. 임대주택으로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가주택으로 매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가 줄어든다? 공급량. 여러분 시험 문제 이것도 한 3번 냈어요. 공급량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3년 전에도 또 나왔잖아요. 감소합니다. 하여튼 이게 감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소한다. 그러면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은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어느 만큼 단기보다는 더 크죠. 단기 요것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뭐가 더 커요?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뭐하다? 부족해요. 그럼 임대주택은 초과 수요만큼 부족을 하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부족량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 오히려. 임대주택난이 장기로 가면 심화가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심각하죠. 이렇게. 그리고 임대인은 또 손해를 봐.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보수 비용을 유지 수선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유지 수선 관리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계속 떨어져요. 저하가 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점점 악화가 되면서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부작용이 많죠. 자, 그리고 이 초과 수요만큼 이제 장기로 가면 또 뭐가 형성되느냐?
암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암시장. 자, 여러분 암시장에서 어떻게 돼? 물건을 사봤어요. 안 사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암표 사보셨죠? 예? 또 뭐 우리 빅게임, 야구장, 축구장 암표 뭐 이런 거 암시장이 형성돼. 그러면 암시장에서 표를 살 때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표 산 것보다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그 암시장이 비싸요. 그럼 어떻게 비싸냐?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이 붙잖아요. 붙다 보니까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 점이 바로 이 점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이 바로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 암 시장 가격, 규제 가격, 가격이 몇 개 생긴다? 빨간 거, 노란 거 몇 개? 2개.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임대료에 대한 두 개의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그럼 요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오히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내요. 그래서 요 임대료 차이만큼 신규 임차인이 불리해.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이 크기만큼 소득 분배 불균형이 어떻게 돼? 심화가 돼. 여기 계속 누적될 거 아니야.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이렇게 또 큽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관련해서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가격을 통제하면요, 이러한 가격 시장에서 가격 기능의 왜곡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우선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가격 기능에 왜곡이 된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선 안 좋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기존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주거 이동성이 떨어져요. 저하가 되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그에 따르는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또 문제점을 가져요.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뭐다? 반대를 해요. 가격을 시장에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정치 그 문제로 보고요. 시장에서 나중에 부작용이 심각하다. 자, 미국 뉴욕주에서도 실시하잖아요. 미국 뉴욕주는요, 1934년부터 실시해 대공황 그 시절에 폭등을 하니까 임대료 폭등을 가져오니까 실시를 했는데, 그 임대료 규제를 아직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어. 폐지를 빨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쳐서요, 아직까지 폐지를 못해요. 왜? 폐지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주의 70%가 현재 슬럼가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로 가면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통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 교재에 80페이지로 오시면은 임대료 보호조 정책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인데, 또 보조의 개념은 뭐죠? 여러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오는 간접 개입을 해요. 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야. 자, 임대료 보조의 개념을 보면은 우선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제도.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예요. 자, 그런데 목적은 또 어떤 목적? 똑같지 뭐. 임대료 규제에서 똑같지 뭐. 저소득 임차인의 뭐를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인데,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수요와 공급인데, 여러분 단기에는 늘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다. 자, 현재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균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를 보조해주면요,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수요는 증가하죠. 예? 보조를 받으면 보조금을 받기 전에 비해서 수요는 이렇게 뭐 한다? 증가하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 피제로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럼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피재료에서 얼마만큼? P1으로 뭐 한다? 임대료는 상승을 해.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기존에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불로소득인 초과 이율을 누립니다. 그럼 초과 이율을 누리니까 공급을 해야죠. 그럼 공급은 언제까지 공급을 하느냐? 이 P1, 초과율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이 P1이 다시 얼마로? P1이 다시 P0로 하라. 초과율이 없어질 때까지. P1이 다시 P0 임대료로 하락을 할 때까지 이렇게 공급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예, 여기서 이만큼 증가를 해요. 그럼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시험 문제는 이건 또 뭘로 출제해요? 감소로 막내자 증가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하지만 이거는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게 작년에 또 출제했죠. 증가한다.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자, 임대료 보조. 자, 또 OX가 합니다.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는 하락한다. 맞죠? 단기는 임대료 오르고 장기 임대료 하락하잖아요. 맞죠? 맞는 질문. 그림 보면서 OX를 탁탁 여기 빨리 찾아내야 돼. 이걸 못 찾아내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이제 시험 현장이라서. 네? 그림은 보조입니다.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보면서 아, 그 지문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OX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림까지 여러분 그리면 여러분 천재가 됩니다. 그림은 보조수다. 자, 그 지문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조금 보시면요. 자, 여러분 현금 보조가 있어요.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뭘로 보조해줬다? 현금으로 보조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현금으로 보조해주면요. 현금 보조해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높아져요. 예? 실질 소득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현금 보조해주면요. 그 보조받은 금액 중에 나는 50%는 임대주택 소비 사용하고 10%는 라면 사고 10%는 빵을 사고 나머지는 쌀 사겠다 할 수 있죠. 아니 임대주택에 다 쓸 수는 않잖아. 현금 받았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질 소득이 이제 증가를 하면요. 당연히 임대료 보조, 현금 보조 받기 전에 비해서 보조를 받으면 당연히 임대주택 소비는 뭐 한다? 늘어나지. 보조금을 받기 전에 비해서
받은 후에는 소비가 늘어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면은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여러분이 얻는 만족, 효용도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효용도 더 높아지죠. 당연히. 그런데 임대주택 소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뭐 라면도 사고 또 쌀도 사고 빵도 산다. 임대주택 뭐를 이외에 다른 상품,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상품 소비도 뭐 한다? 증가하는 거야. 임대주택 소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 소비다. 즉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금 보조 받으면은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가장 뭐다? 보조 중에 최고. 여러분의 최고의 현금이. 예? 뭐 현물 준다 싫어해. 나는 그거 싫어하는데. 어떤 분은 라면 준다. 나는 라면 안 먹고 빵만 먹는데 할 수도 있지. 현물 좀 싫어해요. 예? 그리고 또 집세 보조가 있어요. 집세 보조는 가격 보조예요. 가격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주택 계약을 맺어서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 때만 보조해 주겠다. 보조금. 그럼 임대주택 안 살면 보조금 안 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집세 보조를 해주면요, 집세 임대료죠. 여러분 집세는 임대료예요. 그럼 집세를 보조해 준 금액만큼, 집세를 보조해 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여러분 시장의 임대료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이 50만 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해 주면 자기는 50만 원에서 보조해 준 금액 뺀 나머지만 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뭐다?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임대료는 변화가 없지만 본인이 낼 임대료는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돼? 하락한 셈이 되니까 임대주택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해야 보조받으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세 보조가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고 소비자 효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은 정부는 현금 보조가 뭐다? 좋다 얘기죠. 현금 보조가 좋다. 네? 자, 여러분이 내년도 되면 총선 이제 시절이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대선 뭐 선거 오면요, 별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정책 중에 내년도에 이슈가 될 정책 중에 하나가 요건데, 외국에서는 요것을 뭐 지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복지 천국이라지만 거기 요것은 줄이고 있고요. 외국도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요, 소득 보조를 해주겠다. 현금. 내년에 분명히 나와요. 현금 보조. 이것을 말을 현금 보조 해주면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태어나면 존엄성이 있으니까 기본소득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태어나면 무조건 주겠다 현금. 얼마? 이제 뭐 50만 원 주든 30만 원. 그럼 가족이 5명이 얼마 받아? 한 달? 250 받네. 그거다 얘기야. 가구도 주는 게 아니라 인별. 그래 많이 태어날 거 아니냐. 또 인구 문제도 있고. 그러면 뭐다? 노령연금 다 폐지야. 노령연금 얼마? 지금 30만 원이죠. 그 필요 없지. 월 50만 원씩 주겠다 하는데. 예? 그럼 뭐 유아들 돈 나가는 거 있죠? 그것도 다 폐지. 50만 원 이하는 다 폐지야. 그렇다면 그런 걸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예. 근데 그걸 도입을 하는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주는 국가가 GDP 세계 2위 카타르. 카타르는 뭐를 주냐면 기본소득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 없으면 줘요. 월 300만 원. 자국 국민만. 외국인은 안 되고 자국 국민. 직장에 없으면 300. 근데 직장이 있으면 한 250 나온다. 그럼 직장 안 가죠. 최고 많이 주는 거예요. 거의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근데 이 현금 보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현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현금 보조보다는 현물 보조가 좀 많죠. 현물 보조.
자, 우선은 이 보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한 겁니다. 하여튼 보조 주면 소비는 뭐 한다? 늘어나요. 하여튼 보조 받기 전에 비해서 소비는 늘어난다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밑에 80페이지 밑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임대료 보조 중에 또 시험 문제에 용어가 2번 출제했었죠. 23회, 26회 주택 바우처 제도가 나왔어요. 바우처는 뭐다? 교환권이라고 해. 교환권. 교환권인데 주는 건데 누가? 정부. 정부가 이 저소득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바우처를 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럼 바우처 30만 원 주면요,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해야겠죠. 자, 임대료 지금 50만 원이다. 그럼 바우처는 얼마 받았어요? 지금 교환권 30만 원 받으면 자기는 현금 얼마만 있으면 될까요? 20만 원 합쳐서 임대료 납부하면 되지. 그러면 임대는 이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바우처를 누구에게? 정부에 제시를 하면은 정부는 임대인에게 뭐를 지급한다? 현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죠. 그래서 공공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자격 제한이 있거든요. 자격 조건이 되면은 어느 지역에 신청을 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제도죠. 일종의 이것도 주거급여입니다. 근데 또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요, 또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냐면요,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주거급여법. 자, 여러분 과거에 없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주거급여법이 우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그래서 바로 출제한 거예요. 요게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요거 29회 시험 요거 용어 나왔어요. 주거급여. 뭐죠? 저소득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 여러분 주거 안정에 필요한 뭐다? 임차료. 또 그 주택 수선 뭐 유지비. 그 밖에 뭐 수급품. 수급품 등을 뭐 한다? 지급을 하는 것이 주거급여의 개념. 주거급여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작년에 요 주거급여 개념 지문에 출제를 했어요. 법이 도입됐으니까 바로 출제한 거죠. 자, 그리고 공공주택 정책. 자, 공공주택은 사회주택이라고 하죠. 공공주택은 사회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자, 공공주택은 사회주택, 정부주택인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우리는 우리가 임대주택시장에서의 임대료. 자, 지금 현재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훨씬 싼 20만 원에 공급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낮게 공급을 합니다. 싸게 해서 공급해요. 공공주택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르죠. 이것도 뭐라고 하죠?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 이중가격.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이죠. 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생산자에게 주택 건설 자금을 보조해 줌으로써 공공주택을 공급하죠.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고, 요 임대료 차액 얼마죠? 요 임대료 차액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정부로부터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 왔습니다. 그럼 공공주택 공급하면 한계가 있어요. 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뭐가 돼? 제한이 되는 거야. 자유로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차액이죠. 이 차액만큼 뭐를? 주거비.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입니다. 다른 말로 주거비용은 주택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다. 이걸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여기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지문. 또 우리 법상의 용어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한번 봅니다. 81페이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 1번 보세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여러분 많이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어보는데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여러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아닌 주택입니다. 아닌 주택. 그럼 요즘에 누구?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죠? 이거잖아. 이런 거. 8년 하면은 요거, 4년 하면은 단기고.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또 임대사업자가 이번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옛날에는요 단기에서 장기로 못 갔는데 요즘 갈 수가 있어요. 변경 가능해요. 자,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하나죠.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죠. 작년에 우리 나온 게 주택임대관리업이 나오거든요. 주택임대관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관리형 하나 있고 위탁관리형이 있는데 작년 시험에는 위탁관리를 출제해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를 출제한 거야. 업무 뭐야? 위탁관리면 임대료 뭐? 부과해서 징수하고 또 임대차 계약 작성하고 근데 뭐를 은행에 알선하는 건 없어요. 또 임대주택 뭐 한다? 우리 시설물 유지 관리 개량하는 거지 뭐. 그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공공주택 한번 갑니다. 자, 이런 공공주택이 여러 용어로 사용하는데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 사는 게 어디야? 영구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최저입니다. 가장 소득이 낮아요.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요게 소득이 가장 낮고 요것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게 뭐냐? 여러분이 거기에 저소득 서민, 국민임대주택이야.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어떻게 돼? 또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자,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요거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데 요즘 뭐 10년 임대 후 분양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여러분 분양 전환할 때 문제는 그 당시로 주는 게 아니라 분양 전환 10년 지나서 주변 가격 평가 금액 70%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저소득 임차인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 10년 전 단시로 달라고 하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항의도 어쩔 수 없죠. 그 왜 그때 분양을 안 받고 왜 임대했느냐 이렇게 나오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기존 주택 매입 하나 있고 전세 임대주택 있어요. 여러분 기존 주택이 있거든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이 있거든요. 이것을 뭐 한다? 매입을 하는 거야. 매입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우리가 주택이 바로 매입 임대주택이고, 또 전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이번은 매입을 아니라 뭐 한다? 임차. 전세니까 임차를 받아서 저소득 서민에게 다시 빌려줘.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이제 새로 나온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요. 그 7번까지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영구임대주택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거기 보시면은 전부 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있지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도 지원받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 작년에 정답이 요거 있거든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외부 재원의 조달 없이 자체 자금으로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한다? 틀렸죠. 자체 자금 돈이 어디 있어? 그런 상식적인 거, 그런 걸 이제 출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자, 원래 한 문제 여기서 세 가지를 묶어서 출제는, 작년에는 두 문제 출제했어요. 두 문제 다 작년에는 답 찾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3년마다 한번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15회 시험에 나올 거예요. 19회 시험 나올 거예요. 21회는 상향여가 개념 나왔고 23회, 27회 올해 30회니까 이게 서클 타임상 나올 때가 된 게 주거분리 여가 과정. 이게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야, 올해는. 그래서 주거분리 여가 과정의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 여과가 나오죠. 여과는 뭐예요? 필터링이란 말이에요. 필터. 요걸 그래로 번역해. 정수기의 필터를 번역해서 용어가 어려워요. 주택의 순환 형상인데, 주택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하는 것은 이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요, 빈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가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여가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가 과정인데,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하향 여가다. 자,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여가? 하향 여가 과정을 말하는데,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소비하는 고소득층이 고가주택이죠.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급 고가주택인데, 이 고급 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고급 주택 기능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로?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고, 이게 일반적인 형상이다. 반대로 상향여가인데, 이 상향여가는 일정 수준 이하, 여러분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급 저가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한다? 수선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을 해서 상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택의 상향여가 과정은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상향여가 과정이 나타나. 감소가 포인트죠. 이거 증가로 3번 출제했습니다. 좀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이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가 과정을 먼저 설명했는데, 주거 분리와 여가 과정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우선은
이 주거 분리는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